트랜지스터인데요. 종류들이 몇 개 준비했습니다. 네, 고장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띠수리 나는 경우는 이쪽 디지털 멀티 테스트기, 이쪽 아날로그 멀티 테스트기, 바늘로 움직여지는 거고 글자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를 공통 찍고 커먼, 그리고 여긴 달라붙은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구태여 갈라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뒤집어서 이거 죽은 거죠.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나가고 이거 죽은 겁니다. 합선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화살표가 이쪽으로만 흐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쪽으로만 흐려야 되죠. 이거는 그럼 화살표 그려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죽었다. 그럼 여는 데는 어떻게 죽었냐 살았냐 알 수 있냐? 이거를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정, TR 테스트 양부 판정하는 이상용어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회로에서 TR은 중요합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이쪽 다이오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이오드가 합쳐져서 T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로에서 다리가 3개짜리, 2개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되실 때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면 돼요. 근데 3개짜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회로상에서 가는 길을 찾아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회로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 이런 TR 테스트 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 같은 경우는 TR 종류들이 4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A, B, C, D. 그래서 A, B는 PNP 타입, C, D는 NPN 타입, 고주파용, 저주파용,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FET와 다르게 핀맵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이게 좀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E, B, E, C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모양새에 따라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대치할 수 있도록 또 돼 있기도 하고, 이게 FET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 핀맵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다가 99%. 근데 TR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 이미터 베이스 콜렉터인지, 콜렉터 베이스 이미터인지 그거 찾는 방법이 또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아날로그 테스트에 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꽂아가지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었죠. 예전에 여기를 꽂아서 이게 NPN이냐 PNP냐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상 유무를 또는 핀맵을 확인했습니다. 또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소자 테스트하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실전에서 이와 같이 꽂혀 있는데 이걸 일일이 매번 다 이상 유무 측정하기 위해서 이거를 캐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상 있는 불량 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타입은 이렇게 굉장히 작은 타입도 없고, 물론 이제 요즘에 밑에는 더 SMD라 해서 바짝 엎드려져 있는 이런 타입이 있고요. 거기다 좀 더 큰 게 있죠.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 앰프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대출력 TR 이런 타입이 있는데, 조금 더 그 중에서 좀 시원스럽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 많이 또 사용되는 이러한 타입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기는 디지털 테스트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바늘 테스트기, 아날로그 테스트기 그러는데, 아날로그 테스트기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하죠. 왜냐면 반도체 이게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게 디지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오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다이오드 그림. 이거 다이오드잖아요. 다이오드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이게. 교류, 직류, 작은 저항, 네, 그리고 다이오드. 여기 셀렉터 눌러보면 현재 부저 소리에서 이렇게 다이오드 그림으로 바뀌는 기능이 일반 아날로그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날로그하고, 네, 아날로그 테스트기하고 디지털 테스트기인데, 여기도 디지털 테스트기 보시면 이제 물론 여기 소수점 몇 개 나오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기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RMS 또는 우리 저 카테고리 3, 카테고리 5 그러지 않습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도 속도 낼 때 제가 전에 뭐 6조우선, 뭐 4좌선, 뭐 이렇게 권총 같은 경우 4좌선, M16 같은 경우는 6조우선 6번 빠졌다. 안에 구멍이 6번 있듯이. 그래서 그런 표준값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한 요즘 같은 경우는 RMS가, 네, 실제 시료값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테스트기.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건데 한 30년 넘었어요. 네, 그런데 소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여기에는 디지털인데 해도 보시면 A, V, 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없어요. 아날로그 저 반도체 측정할 수 있는 다이오드 그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여 같은 경우는 잘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저항으로 놓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하게 되면 한번 봐볼까요? 오랜만에 봐야 되겠네. 자, 이걸 한번 핀 나가는 게 쉬워졌네. 6.7점 속도도 좀 CPU가 좀 느리죠. 네, 그런 상태에서 소점까지도 두 자리.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고, 요즘에 나와 있는 테스트기 다 거의 가격이 싸든 비싸든 또 이렇게 색깔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다이오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또 빨간색 테스트기도 이렇게 다이오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셀렉터를 누르게 되면 옴에서 다이오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사용을 해라.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쪽 디지털 테스트기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타입이 A, B, C, D, PMP, MPN,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저주파, 네, 4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만 알면 가장 쉬운 방법을 테스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에서는 이게 빨간색이 높습니다. 전압이 좀 높고, 그 다음에 낮죠. 검정색이 그라운드 기준점이고, 여기서 얼마만큼 5V, 12V, 2.5V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전압이 여기 빨간색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혼동될 수가 있는, 저는 디지털, 요즘에 다 또 디지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C타입이죠. 많이 볼 수 있는 게 C타입인데, C, PMP, MPN입니다. 이렇게 흘러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잘 보세요. 0.528 긴 점은 베이스를 놓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다이오드잖아요. 이 다이오드 그림이 이거 아닙니까? 다이오드 이렇게 흐르는 거. 제가 다이오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흐를 때 이게 0.527 여기가 0.536 가운데가 콜렉터인데요. 2m. 이걸 어떻게 찾냐? 콜렉터 이렇게 쟀을 때 콜렉터가 조금 작아요. 그리고 2m가 좀 더 큽니다. 이게 2m. D타입 찍어봅니다. 0.580 여기 더 커야 되겠죠? 작으면 여기가 어디? 콜렉터. 크면 2m. 0.581 0.579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그래서 이게 2m 여기 콜렉터입니다. 이거를 뭘로? 아날로그로 한번 이번에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는 예전에 그랬죠. 다이오드 같은 거 측정할 때 이쪽으로 재면 나가고 이쪽으로 안 나가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전 다이오드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상태에서 여기서 전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보세요. 나가고 반대로 하면은 안 나가고. 그러면 아까 여기서 0. 몇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전기가 나오고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전기가 나오는 쪽이 이쪽이죠. 검정색. 자, 찍었을 때 저 바늘 테스트기 보세요. 자, 찍었을 때 얼마만큼 움직이나요? 파란색이 저항이지 않습니까? 초록색 저게 맨 위에 숫자 한번 읽어보시죠. 17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17?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판독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또 정확하게 해서 이 금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쪽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값이 틀리잖아요. 예전에 뭐 4452처럼 5는 1로 보고 10으로 보고 4는 0으로 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어서 디테일이니까 디테일에 맞는 거 수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날로그 테스트. 그래서 디지털 손에 익어서 디지털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찍었을 때 찍게 되면은 0.561 0.562 소점 2개에서 차이 나는데요. 이게 두 개 차이 나는데 이거는 아날로그는 그 측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항 모드 여기 똑같이 저항이잖아요. 아까 아날로그에서 저항 모드 해놓고 이번에 측정해 보도록 합니다. 297 315 많이 늘어났죠. 아까 PC가 차이가 팍 나죠. 아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0.1 정도 0.01 정도 났죠. 354 355 뭔 차이가 느꼈습니까? 느리잖아요. 이거 느려. 이건 딱 대보세요.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대보세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이오드 모드 맞춰놓고 다이오드 그림 맞춰놓고 딱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측정이. 이렇게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이거 그럼 어디서 차이 나겠습니까? 차이 많이 느껴요. 요런 IC 같은 거 찍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핀수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찍을 때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빨리빨리 찍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판독도 느리고 이거를 저항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느리잖아요. 저항식으로 놓으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하게 되면 나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에는 PNP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기준을 일단 여기가 베이스로 잡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다시 돌려봅니다. 이렇게. 아까는 빨간색을 기준점 잡아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검정색 가지고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신다 하시면은, 자, 펜을 하나 갖다가 PMP부터 설명드릴게요. PMP는 쟀을 때 여기 있죠. 여기 디지털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를 뭔 색으로 되냐면 흑색. 이걸 흑색. 이렇게. PMP선은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여기 흑색으로 됩니다. 흑색. 이렇게 흑색으로 적고. 흑색으로. 그 다음에 MPN에서는 공통으로 되어져 있는 베이스를 얘가 적색으로 내요.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하나를 일단 기준 잡고요. 뭐라고 또 컴mon이라고 하듯이 기준 잡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가는 거. 그거를 PMP. 베이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베이스에서 2m로 베이스에서 콜렉터로 나오는 거를 MPN.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기억 그렇게만 하면 이게 MPN이고 PMP 금방 찾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찍었을 때 하나는 빨간색을 기준 줬을 때 이렇게 이거는 안 나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 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무는 반도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준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아니라면 그러면 극성이 틀렸다. 가운데를 찍어보니까 아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나갔으니까 이렇게 여기는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이 뭘로 되냐 이렇게 제가 손을 바꿔보겠습니다. 왼쪽 끝에가 여기가 검정색 해서 이렇게 여기서 찾았어요. 그러면 PMP냐 MPN이냐 이렇게 찾았는데 콜렉터냐 2m냐 어떻게 찾냐. 이 콜렉터가 좀 작다 그랬죠. 이건 좀 이게 크다 있잖아. 이자 이게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크다. 이거보다는. 자, 이거 0.575 0.576 그러니까 조금 더 크네요. 여가 2m 여가 가운데가 콜렉터. (0.52) 0.535 0.548 그래서 오른쪽에 2m 이게 크다.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크다. 그래서 이게 크다는 이자를 생각하시면 2m. 베이스 콜렉터 2m 어느 쪽을 색깔을 가지고 기준 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해보면 아날로그에서는 이게 나오죠, 그렇죠? 아날로그에서는 이렇게 채고 이렇게 바늘을 바늘을 보셔야 됩니다. 자, 바늘을 예, PMP니까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거의 근사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2m 콜렉터 구분해내기가 좀 굉장히 어렵고 또 구분해내기 위해서 눈금을 판독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현재 지금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다이오드를 제가 이렇게 붙여놔 봤거든요. 다이오드를. 그래서 다이오드를 붙여놨는데 방향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갑니다. 띡 띡 여기도 띡 이렇게 가죠. 모아졌죠. 이게 어떤 거? 이게 PMP. 반대로는 안 움직이죠. 반도체니까 반대로 하면 안 움직여야죠. 이게 여기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MPN은 어떻게 될까요? MPN은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되니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높죠. 빨간색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전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여기서 되고 이렇게 되고
요 방향 이거죠. 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요. 이게 어떤 거? 이게 MPN을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러요. 공통을 했을 때, 아, 공통이니까 베이스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나를 좀 표시를 해 놔봤는데, 다이오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흘려야 되겠네요. 0.163, 0.330 두 개를 합쳤으니까 두 개 값이 나와야 되죠. 그죠? 이게 두 개 값. 아날로그 해볼까요? 아날로그 높은 것이 이거 검정색이라고 그랬죠? 검정색을 대고 바늘, 저 바늘을 보세요. 바늘. 현재 10 나갔죠. 저 바늘, 여기 바늘이 한 대략 움직이는 게 10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재면은 거의 유사한. 그래서 테스트기, 디지털 테스트기로 측정하시고 방향은 이렇게만 측정을 하시게 되면은 MPN, PNP 골라내고 여기가 크다, 여기가 크다, 이곳이다, 이자, 거가 숫자가 좀 더 높이 나가는 거, 거가 2m다. 그럼 나머지 콜렉터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공통에다가 여기가 크니까 하나 남은 것은 콜렉터. 이렇게 찾으시면은 PNP냐, MPN이냐, 베이스냐, 2m냐, 콜렉터.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이오드인데요. 다이오드마다 그 값들이 약간씩 달라요. 자, 이거를 다시 또 안쪽으로 좀 놓고 이런 상태에서 맨 끝에 걸 한번 골라 봅니다. 해보니까 0.130 나가네요. 이쪽 보세요. 0.130, 0.128 나가고요. 두 번째 거 0.154, 0.364, 0.4, 0.44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날로그 가지고 하게 되면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측정해야 되나요? 아날로그 저쪽에 보세요. 10 나가죠? 10. 두 번째 거 한번 찍어 볼까요? 거의 10 나가네요. 10, 한 2, 1, 12, 12, 13. 이게 근소 차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테스트기 할 때 이쪽 디지털 쪽에 반도체 할 때는 이쪽 디지털 테스트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 들어가서 이 아날로그 테스트 하게 되면 네, 그렇게 욕먹을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아날로그 테스트 해가지고 이거를 측정하러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상사가 보고 물어봅니다. 야, 김대리, 너 뭐하냐? 예, 이거 좀 이상 있는 거 측정하는 겁니다. 네, 꿀밤 맞습니다. 꿀밤 맞아. 이거 제가 예전에 어떤 때 썼냐면 다리미 있죠, 다리미. 아이롱. 보온밥통 있지 않습니까? 열선 줄레에 뺑뺑 감아져 있는 거. 그런 거 쓸 때 했었던 시절이에요. 반도체 할 때는 이런 디지털 가지고 쓰십시오. 측정. 이렇게 숫자 가지고 금방 하니까 베이스 이미터 콜렉터 금방 찾아내잖아요. 판독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판독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저항치 말고 저항 이게 느려요. 이게 저항 이거 한번 다른 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이거 방향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거 측정하면 기다리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이거를
다이오드 모드 놓고 띡. 금방 결과치 나오잖아요. 이게. 일선에서 이렇게 핀수 많은 거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찍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이 지나 있는가 지금 막 찍어야 되는데 하나 되겠습니까? 판독을 좀 빨리 하려면. 이게 뭡니까? IC죠. IC가 뭐죠?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측정할 수 있는 기본이 다이오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이오드부터. 그래서 제가 다이오드를 몇 가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게. 참 쉽습니다.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면서 좀 알게 되면. TR은 다이오드 이제 2단계로 이렇게 3개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측정을 하게 되면 다이오드를 놓고 봤을 때에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0.462 0.206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고장났어야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용도가 다르다 말입니다. 용도가. 이거 0.16 0.159 이거 0.5 차이가 팍 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 고장났어야 되잖아요. 다이오드로. 왜 그러냐? 예전의 방식이 이거였잖아요. 이거. 이렇게 재면 안 나가고 이렇게 재면 나가고 이거 지금 이제 이거 이렇게 재면 나가고 바늘로 이렇게 재면 안 나가고 이게 숫자가 현재 한 13, 12, 11이나 13 이거는 10 정도? 근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빨빨 툭툭툭 나오는데 이거는 바늘 위치를 딱 봤을 때 여기로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여기를 읽어야 되는지 가운데 시대는 어디를 읽겠습니까? 여가 이쪽으로 읽어요? 이쪽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그 디지털에서 IC 빨리 많이 더 찍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판독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IC를 어떻게 판독하겠어요? 이걸로요? 아니죠. IC 기본 원리 여기 TR 안에 이런 다이오드 들어있잖아요. 다이오드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생각하신다 하시면 TR 아까 저런 IC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기본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부품을 빼가지고 일일이 측정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학습하는 단계. 네, 그래서 실전적으로 네, 실물을 뛸 때에는 네, 떼가지고 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네, 그러나 기판상에서 꽂혀 있는 상태에서 네, 측정을 하는 과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숙달이 돼야 되고, 그걸 연마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베이스하고 이미터하고 전압을 어느 정도 넣었을 때 이게 흐르냐.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몇 볼트 정도 흐르냐. 우리가 0.6이라고 그러죠. 그냥 예전에 그 저 영화 있지 않습니까? 666. 이 666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66 넣으면 나가 흐르고 666이 안 되면 안 흐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음에 파워스프를 가지고 부하 테스트를 하듯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이거죠. 0.6V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0.6V 이거 가지고 0.6V 측정하려니까 또 렌즈를 2.5 놨다가 또
D AC 10부터 DC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DC니까 DC값 맞춰놓고 측정하는데 여기서 2.5니까 또 여기서 가운데 DC 있지 않습니까? 2.5니까 맨 250짜리 읽어야 되겠네요. 근데 250에서 이렇게 눈금을 그렇게 계산 머릿속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 저항 같은 경우도 흑활력, 등황록, 정자회, 백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듯이 여기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게 느리다는 거예요. 실물을 뛸 때에는 이게 0.6V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반도체는 이상이 없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동작이 다 잘 돼요. 이렇게 빼서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소다 테스트가 하든지 몰랐을 때 이상이 없어요. 근데 왜 동작을 안 할까요? 바이어스 전압이 제대로 걸리느냐. 근데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어스 전압. 6V 이상 걸어줘야지 야가 흐르는데 6V 정도가 안 걸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로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뭐를? 저항을. 그 값들을 얼마를 걸어주는지 이게. 저항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 시간에는 전기를 넣어서 트랜지스터 양부 판정하는 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품 검사에서 반도체의 기본인 다이오드를 가지고 이렇게 PNP 만들어 봤는데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연상을 하시고 안 뽑고 측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구분하시겠죠? 감사합니다.